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처럼 높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시즌 말에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6개월 전 토트넘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다. 프리미어리그 8위는 혼란스러운 시즌을 반영했다. 안토니오 콘테와 임시대행 크리스티안 스테리니가 모두 해임되었고 핵심 선수들 중 일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해리 케인은 30골을 넣으며 시즌을 자랑스럽게 마친 소수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이 그들의 최우선 영입 대상이라는 것을 빠르게 보여주었고 그가 떠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완벽한 듀오였다. 그들은 8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47골을 합작하여 대회 역사상 최고의 듀오가 되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의 도움 없이 토트넘의 역대 최고 득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동료를 찾고 프리킥을 차고 절묘한 위치에서 골을 넣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손흥민은 자주 프리킥을 차고 골을 넣지만 토트넘의 주요 스타로는 항상 해리 케인만이 간주되었다. 그래서 해리 케인의 이적이 전설적인 듀오를 끝내버렸지만 손흥민이 주인공이 되는 기회도 가져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취임 후 손흥민을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정했지만 처음에는 손흥민에게 왼쪽 날개에서 평범한 역할을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손흥민은 새 시즌 첫 3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고 9월 2일 버니리와의 경기에서 선두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토트넘은 터프무어에서 버니리를 5에서 2로 꺾었고 손흥민은 3골을 멋지게 넣었다. 그는 버니리의 수비의 빈틈을 이용하여 똑똑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종종 고급스러운 슈팅으로 결정력을 보였다.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에서도 2골을 넣으며 훌륭한 능력을 발휘했고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도 시즌 6번째 골을 넣었다. 우리가 지금 플레이하는 방식이 그에게 맞는 것 같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지막 경기 후 말했다. 손흥민이 자신의 2번째 골든부츠를 바라보고 있다면 놀랍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현재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골자리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가지고 있고 양발의 훌륭한 기술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든 골을 넣을 수 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의 체계에 완벽하게 맞고 팀의 중심점으로서의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팬들이 기대했던 큰 이름은 아니었고 그의 최고 수준에서의 경험 부족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새로운 강력한 시대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임을 증명했다. 활기찬 프리시즌 캠프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의 가장 위협적인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공격적인 스타일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는 또한 자신의 철학에 부합하는 일련의 신입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다. 토트넘은 2023-2024 시즌의 2번째 국제 대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미어리그 순위 1위에 올랐다. 그들의 현재 위치는 우연이 아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자신감이 부족한 팀을 리그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팀으로 바꾸었고 그들은 우승 후보로서 진지하게 간주될 만하다. 토트넘은 루턴타운을 1에서 0으로 격파하며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올랐다. 미키 반 덴 벤이 전반 마지막에 이브 비수마가 2번째 옐로카드를 받은 직후에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이라면 토트넘은 이런 경기에서 점수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는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선수들에 대한 인정이다. 그들이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말했다. 포스테코글루가 온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선수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스트레스 하에서 압박을 견디도록 격려했다. 토트넘은 이제 상대의 공격을 초대하고 여러 번 압박 속에서 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그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유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동안 보는 것이 즐거운 팀이 되었다. 토트넘은 루턴타운을 1에서 0으로 꺾고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올랐다. 메디슨은 레스터시티로부터 4천만 파운드에 영입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로운 시대에서 토트넘의 주역이 되었다. 그는 10번 자리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메디슨은 첫 8경기에서 2골과 5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의 최신 마법적인 플레이는 루턴과의 경기에서 벌어졌다. 루턴이 인원 우위를 이용하고 있을 때 토트넘은 압박을 줄이기 위해 코너킥을 얻었고 데안 쿨루세브스키가 메디슨이 간단한 패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빠르게 패스했다.
메디슨은 밀착 수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하나씩 제치며 사이드라인 쪽으로 나아갔고 멋진 숄더 페인트로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반 덴 벤에게 쉽게 골을 넣게 해주는 패스를 돌려주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탁월한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메디슨의 창의력은 토트넘의 공격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또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다. 메디슨의 플레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수준을 높이게 도와준다. 팀 내에서의 팀워크는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메디슨은 빛나는 기회를 훌륭하게 잡았고 그는 경기장에서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 열정은 메디슨을 다른 대부분의 동료들과 차별화하는 요소다. 그리고 그가 현재의 길을 계속한다면 토트넘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 반 덴 벤을 영입하기 위해 추가로 4,300만 파운드를 썼고 그는 즉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반 덴 벤은 자신의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함을 보여주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로메로는 최근 메시에게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칭찬받은 사람이다. 이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뚫는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반 덴 벤이 놀라운 속도가 있기 때문이다. 반 덴 벤을 달리는 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고 그의 강건한 체격도 대부분의 몸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 덴 벤이 수비에서 공을 운반할 때 그는 롤스로이스와 같다. 그는 훌륭한 패스 능력과 판단력으로 그것을 증명했다. 그는 가끔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루턴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상상력 넘치는 멋진 결승골이 그 증거다. 무서운 것은 반 덴 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보통 4-2-3의 1위 편성으로 팀을 꾸렸고 토트넘이 공격할 때는 오른쪽과 왼쪽의 풀백이 앞으로 나와서 안쪽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토트넘이 매우 강력한 2-3의 5위 공격 패턴으로 플레이할 때 중앙으로 들어갔고 이것은 2023-2024 시즌에 팀에 많은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데스티니 우도기는 2천만 파운드의 가치로 왼쪽 날개에서 발견된 선수였다. 그는 세리에 A에서 프리미어 리그로 쉽게 적응했다. 데스티니는 민첩하고 강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그를 토트넘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었다. 반대편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페드로 포로와 에머슨 로얄 사이를 계속 바꾸었다. 두 선수 모두 2022-2023 시즌에 좋지 않은 플레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성적을 개선했고 특히 포로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즐거워하는 것 같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저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축구를 원합니다.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라고 말했다. 그의 풀백들은 현재 트렌드를 만들고 있고 아직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토트넘의 효과적인 역방향 풀백 사용은 비수마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이번 시즌 깊은 미드필더 역할에서 뛰어난 포지셔닝 능력을 보였다. 비수마는 루턴전에서의 성적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그는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팀 동료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가 몇 달 동안 팀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비수마보다 더 많은 태클을 성공시킨 선수는 2명뿐이고 그는 가장 많은 숏 패스를 완료한 선수로도 선두에 올랐다. 비수마보다 더 많은 전진 패스를 한 미드필더는 없다. 이것은 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파페 마타르 사르는 비수마와의 완벽한 파트너임을 증명했다. 그는 8월에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0으로 꺾은 홈 경기에서 그것을 입증했다. 토트넘이 중원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토트넘의 선제골을 넣은 멋진 플레이였다. 비수마와 사르는 세계 최고의 듀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중원에 필요한 단단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이 토트넘이 더 이상 쉽게 꺾이지 않는 팀이 된 이유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축구를 훨씬 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승리만을 위해 경기에 임하고 팀 내에 강한 싸움 정신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토트넘이 맨시티와 아스날과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요 경쟁자들은 훨씬 더 바쁜 일정을 갖고 있고 이것은 토트넘에게 유리하다. 길을 잃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토트넘은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2023의 2024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불가능한 후보로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 이른 것은 아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